네, 2022년 대비 저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회와 더불어서 이제 올해 강의 교육에 대해서 한번 이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시험 전형인데요. 저희가 일단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일단 설명회를 들으시는 거다라고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하자면은 저희가 이제 11월 셋째 주 토요일 날 일반적으로 봤을 때 1차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이제 1시간 동안 교육학을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논술형 딱 한 문항을 이제 시험을 보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전공 A 2교시, 전공 B 3교시 해가지고 90분에 달하는 시간 동안 총 23문항의 이제 전공 문제를 풀고 저희가 이제 1차 시험을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90분이라는 시간 속에서 이제 저희가 12문제, 11문제를 풀게 되는데 시간적으로 자체가 부족하고 보이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90분이라는 시간을 감당해야 되는 부분들을 하고 또 임용고시 자체가 요즘 자꾸 문제의 범위가 좀 넓어지고 있고 깊어지고 있다 보니 내가 접해보지 못했던 문제가 나오거나 너무 깊은 문제가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약간 당황해지거나 시간 조절이 그로 인해서 실패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여타들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실전에서 그 당일날 어떻게 시험 현장에서 대응을 잘 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가지고 문제에 대한 적응들도 훈련을 열심히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시겠고요. 자, 2차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아시다시피 수업 실현과 이제 면접으로 구성이 되는데 어떤 지역은 수업 실현 외에 교수학습 지도안을 작성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서울하고 경기가 조금 이제 여러 가지로 요구되는 것들이 다양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해당하는 것들은 따로 더 보셔야 되겠고요. 자, 옛날에는 이제 2차 자체가 어찌 보면은 변별력이 많이 있지 않은, 그래서 1차 점수가 높으면 이제 2차는 쉽게 붙는 어떤 분위기를 많이 가졌더라면 최근 와서 계속해서 강화되는 것이 2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차에 대한 어떤 비중을 점점 높이려고 하고 있는 그런 이제 분위기이기 때문에 1차 시험이 끝나자마자 2차에 대한 준비를 바로 돌입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도 좀 이해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저희가 일단 1차 시험에 대해서 잠깐 문제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저희가 전공 A, B라고 했을 때에는 어떤 영역을 저희가 테스트를 받게 되냐면 가족생활, 주생활, 수비생활, 그다음에 식생활, 의생활과 같이 5가지의 전공 분야와 그다음에 이제 가정과 교육론 관련해서 교육과정과 교육론이 저희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은 총 7개 정도가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23문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번 문항 분석을 해봤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일단은 이제 제시를 해놨는데 작년이 아니었더라도 대동소이하게 유사하게 흐름은 가고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고요. 자, 가족, 주, 소비, 의까지는 토탈 3문항씩밖에는 나오고 있지 않는 모습들을 보시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가족 교재도 이만하고 주교재도 이만하고 전공서로 따지자면 전공서도 굉장히 양이 많은데 그중에 딱 3문항씩 보시고 가는 거예요. 기입형 1문항, 서술형 2문항. 최근에는 이제 기입형에 소문항이 2개 정도 들어가고 있고요. 서술형의 소문항이 한 4개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그렇더라도 굉장히 작은 문항수를 가지고 평가받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대한 양을 공부하는 것에 비해서 굉장히 소량의 문제가 출제가 되다 보니 시험장 가서 열심히 이제 시험을 보고 나오시다 보면 조금 그날은 허탈하실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인 요소들을 중심으로 해서 꼭 이해해야 될 것들, 그다음에 중심적인 요소들을 파악을 하시고 그다음에 기출의 흐름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좀 간파하시면서 공부하시는 것들이 이 소량의 문항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가 이제 예측 가능하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요령들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자, 문항수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나머지 어디서 비중이 높으냐 하면은 식과 그다음에 이 교육 관련 쪽에서 비중이 굉장히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식 같은 경우는 평균 5문항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이런 이제 기입형과 서술형 비율을 좀 다를 수가 있는데 토탈 5문항 정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소문항이 4개 정도 낀다 그랬으니까
두 개 정도 낀다 그러면 거의 20문항 정도가 소문항으로서는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과정은 보통 한 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올해는 두 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과 교육론 네 문항이 출제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잠깐 전략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24문항 중에서 자, 비중이 가장 큰 게 어딘가를 보니까 교육과정과 가정과 교육론이네요. 무려 4분의 1의 퍼센테이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좀 열심히 하실 필요가 있는데, 자, 어찌 보면은요, 공부하기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가족이나 주나 소비 같은 영역들이 공부할 때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제 평이하게 이제 이해도 되고 그냥 어느 정도 외우면 되지라고 갈 수도 있는데 이 실제 시험 현장에 가게 됐을 때에는 그래서 변화하고 있는 제도들을 다양하게 출제를 한다라든지 보지 못했던 좀 깊숙한 내용들이 나온다든지 하는 경우들이 곧잘 있다 보니까 실제 모의고사나 문풀에 접근했을 때에는 어느 정도 좀 어려움을 갖고 있는 파트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전공서도 또 종류도 굉장히 많죠. 저서도 많고 교수님도 많고 제도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기본 골격은 간단한 반면에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이제 시간을 할애해서 보여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교육과정 심플하다 딱 교육과정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오래 하신 분들 뭐라고 하시냐면은 교육과정이 공부하기가 제일 좋아요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초수들은 거꾸로 얘기를 합니다. 교육과정이 제일 재미없고 제일 막 머리 안 들어오고 막 졸려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교육과정은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론을 돌려보시면서 핵심적인 요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보시는 게 중요하세요. 자, 어떻게? 문제를 봐라. 기출문제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 기출문제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교육과정의 어떤 그 흐름들을 보시고 가시는 것이 졸지 않고 핵심을 파악하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가정과 교육론인데 가정과 교육론 자체가 저서가 많지를 않습니다. 주되게 보는 책들이 가정과 교육의 이론과 실제라고 하는 이현수 교수님의 책인데 뒤에서 어차피 저서들은 소개를 할 거니까 지금 간단하게 들어만 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정과 교육론 이제 최전율 교수님 책이 있고요. 가정과 수업 실현이라고 하는 그 이제 내용들까지 해서 총 3권 정도가 있는데 아무래도 임용고시 자체의 비중은 이제 2권 최전율 교수님이 쓰셨던 그 책들의 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에 그 책들을 중객적으로 보시게 됐을 때에는 웬만하면은 지금 문제 봤을 때 충분히 풀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4분의 1 분량을 잘 확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일반 교육론에서도 교육론을 하시게 되죠. 근데 문제는 약간 가정과 교육론과 액센트 들어가는 부분들이라든지 다수의 설명들이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같은 거지만 약간 포인트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할 때 일반 교육론은 일반 교육론대로 그 다음에 가정과 교육론 문제가 출제로 됐을 때에는 최전영 교수님 책을 중심으로 해서 가정과 교육론의 교재에 따라서 답을 할 수 있도록 약간은 분리를 해가지고 공부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중이 높은 게 어디였어요? 식상할의 비중입니다. 이것도 이제 거의 4분의 1에 이제 육박하는 그런 비중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양이 좀 약하다 이제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영양이라든지 조리 파트에 대해서 좀 할애를 많이 하시고 갈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보다는 아무래도 자꾸 이렇게 심도를 깊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기초 골격을 좀 이렇게 확실하게 잡으면서 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식상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크게는 이 2가지 비중을 공부하는 양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많이 할애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의상할인데, 자, 아까 가족주 소비는 공부하기는 쉽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막상 문제가 나오면 사이드가 나왔을 때, 사이드라는 표현 좀 그렇죠. 보지 못했던, 혹시라도 우리가 건드리지 못했던, 생소했던 영역이 나왔을 때, 조금 당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자, 의상할은 약간 양상이 다릅니다. 자, 공부를 할 때 약간 양이 많고요. 식상할보다는 아닌데, 양이 만만치 않게 의상할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과학적으로 어떻게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파트들이 있다 보니까 식상할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그 논리와 원리를 이해할 때 조금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더불어서 이해를 했으면 암기까지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문제가 들어갔으면 응용까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의상화된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하나하나 개별의 지식들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과학적인 원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해를 충분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로 암기를 해줘야지 또 출력이 돼요. 이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암기가 잘 안 되시는 경우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해를 해도 암기는 이제 주요 키워드 위주로 암기까지를 하셔야지만 그 짧은 시간에 답안지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응용의 문제로 들어가게 되는데, 의상안에서 의복의 어떤 그 나름제 파트, 본뜨기 파트, 이런 파트 아니고서는 응용이 크게 많이 되어지는 경우들은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뭐 의상안의 경우도 활용, 적용에 대한 부분들까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렇다면 무슨 얘기냐? 기본적인 골격을 공부할 때 의상안은 시간이 많이 할애가 된다. 예, 근데 문항수는 그에 비해서 많지는 않다. 그래서 이제 좀 어려운 파트들이 있죠. 내가 자신 없는 파트들이 간혹 있습니다. 의상안에서. 저는 세탁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버렸어요. 저는 의복의 구성에서 보정과 활용이 너무너무 어려운데 문항수도 보니까 많지 않아서 나봤자 한 문항이니까 버렸어요. 그리고 딴 데 열심히 할래요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으세요. 말 막판이다, 뭐 한 달 남았다라고 할 때에는 선택과 집중이 어쩔 수 없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초반부터 체계적으로 시간 배분을 잘해서 공부를 해 들어가다 보면은요, 제가 아주 어려운 원리를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니어 보입니다. 그래서 하시다 보면 또 두 번 보고 세 번 보다 보면은 자꾸 보아지는 폭이 달라지면서 좀 익숙해지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가지고 자, 시과 은은 복습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험 대비에 대한 전반적인 요령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제가 임용고사를 본다라고 할 때에는 나는 교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확실한 목표가 일단은 있는 분이 들어오셨겠죠. 자, 이거는 내가 원하는 선생님 상을 갖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고요. 그러면 내가 원한다고 해서 다 될 수는 없으니까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이 필요할까? 자, 1차와 2차를 통해서 국가에서는 이런 역량이 있어야지만 교사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1차와 2차 전형을 확인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각종 전공서를 통해서 1차 준비를 일단은 이제 중심적으로 해나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만약 이제 서점에 가보시면 가족 파트 하나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책들이 포진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 읽을 수는 없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중액적으로 몇 가지 책을 선별을 하고 중요한 어떤 내용들을 선별을 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일단은 문제 형식을 파악을 해야 되고요. 출제 경향성을 파악을 하고 문제 난이도라든지 이런 정도로 어느 정도 확인을 해가면서 그 부분을 압축을 해가지고 골격을 형성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되게 핵심 개념을 형성한 다음에, 아까 가족 주 소비는 공부하기 쉽다 그랬죠. 즐겁게 공부를 하신 다음에 이제 쭉 이제 요 골격이 형성됐으면 이후에 조금 더 추가해서 보고 싶은 저서들이 있다. 아직 출제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내가 보니까 이런 학자의 이론들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것들을 추가로 정리를 하시는 거죠. 이런 개정, 법 개정 혹은 뭐 이런 제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내가 더 추가로 알고 싶어. 이런 것들을 살을 붙여 가시면서 이제 하반기 됐을 때 이제 공부하시는 것들이 요령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공부 패턴이에요. 아무리 훌륭한 자료가 있고 나한테 이제 하더라도 내가 공부를 해야 되죠. 아무리 좋은 책이 있어도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제 대학교를 막 다니고 있는 4학년들의 경우는 공부 패턴이 아무래도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돌입하기는 좋은데 4학년이라는 특징 때문에 이제 막 교생을 가는 경우도 있고 뭐 수업도 들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후달리게 이제 공부들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막 졸업을 했던 학생들, 이미 재학생 때부터 공부를 했고 졸업하자마자 본격적으로 공부를 한다라고 할 때에도 이제 시간 확보는 굉장히 좋은데 이제 늘어질 수 있는 거죠. 소속감이 없다 보니까 자꾸 늘어질 수 있고, 또 코로나 환경 때문에 외출도 자유롭지 않고 카페 가서 공부도 못하는 환경들이 되다 보니까 이제 2020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사실 겪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집에서 공부를 하더라도 내 적정한 학습 환경을 조성을 하고 내가 하루에 공부를 8시간, 10시간 꾸준히 앉아서 하되, 아까 말씀드렸듯이 테스트 시간이 90분입니다. 그래서 1시간 반 동안 앉아서 집중할 수 있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1시간 반을 단위로 해서 공부를 돌리는 것들도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학습을 해야지 좋은지 나에게 맞는 패턴을 찾으시는데요. 생각을 좀 하시겠지만 내가 돌입해봐야 합니다. 막 돌입을 해서 열심히 해보다 보면은 나는 조금 더 바꿔봐야겠다. 방법을, 시간을 조금 바꿔봐야겠다. 이런 게 나올 거거든요. 미리 공부하기 전부터 너무 많은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제 시작도 못하는 경우도 가끔 봅니다. 그래서 고민 상담하고 합격자의 수기를 보고 계속 그러다가 미뤄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아무리 훌륭한 합격자의 수기가 있어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어느 정도 공부할 때 참고가 될 수는 있지만 공부하는 주체는 자기 자신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신의 공부를 해보고 내 패턴을 만들어가고 내가 이제 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3월달 정도까지 잡히면 상당히 빨리 잡히는 겁니다. 사실은 3월달까지 잡힐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보통은 뭐 4, 5월달까지도 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 슬럼프가 오기도 하죠. 9월달 가면은 열심히 1월달부터 달리던 사람들 9월달 되면 체력 소진이 되거나 약간 슬럼프에 빠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슬럼프에 빠져도 책은 놓으면 안 됩니다. 그냥 책은 붙들고 눈에 안 들어와도 앉아는 있고 뭐라도 하시다 보면 다시 슉 올라오는데 친구들이 또 유혹이 있죠. 야 공부도 안 돼 좀 쉬어. 특히 직장인 친구들 막 이런 친구들 있어요. 야 하루 좀 논다고 어떻게 되니? 막 이럴 수 있는데 이제 사람마다 달라요. 화끈하게 놀고서 그래 스트레스 풀렸어. 그래서 다시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고요. 하루 놀았어. 갑자기 흐름이 막 뭉개지면서 여파가 일주일 이상을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자기가 빨리 판단을 하시면 좋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임용고시가 인지적 능력도 많이 요구하지만 결국적으로 정서적인 요소, 나의 멘탈 관리가 또한 요 맨 마지막에 관건이 될 수가 있다는 걸 미리 말씀드릴게요. 잔소리가 계속 이 얘기하면 굉장히 길어지는데 짧게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참고 도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 도서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난감한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학원에 교재를 만들었죠. 어느 정도 골격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재를 만들었고 기존에 좀 기출이 됐어요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재를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강생들에 대해서 이제 판매를 하는 목적으로 이제 만든 책들인데 일단 제가 개정을 이제 원래는 매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추락본을 만들기도 하고 개정을 하기도 했었었는데 올해는 개정하지를 않았습니다. 자, 작년의 책을 그대로 가지고 공부를 하셔도 다시 공부하시는 분들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교재는 늘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교재는 늘리지 않되 만약에 이제 좀 추가되었던 기출 영역이 있다면은 기출 영역을 다루는 미니 강의를 저희가 통해서 그것을 이제 해결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강의 틀 중에서도 질문이 많고 좀 들어도 모르겠고 좀 다른 각도에서 설명을 들으면 또 이해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또 미니 강의를 통해서 조금 더 한 번 더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만들 거긴 한데 더 이상 책 자체로서 분량을 늘리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기본 이론서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골격입니다. 근데 저희 사실 이 이론서가 기본 이론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많은 책을 막 쏟아부었고 사실은 내용적으로 깊이적으로 양이 방대합니다. 깊이도 깊은 내용도 굉장히 많아서 그것만 해도 상당히 감당이 사실은 안 되거든요. 초수들의 경우에 정말 너무너무 숨가쁘게 1월부터 6월까지 달려가게 되어서 저희가 그것만 하더라도 정신이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세요. 뭐 재수생들이라 할지라도 익숙하기는 하지만 내가 그걸 다 외웠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론을 내가 어쨌든 간에 완벽하게 마스터를 했다 쳤을 때, 자, 중요한 건 뭐냐? 이후에 문풀과 모의고사로 조금 더 제가 집중을 하기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론은 기본 골격이자 기출됐던 영역들을 파악하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보니까 문풀 때 다루어지고 한 번 더 찝어줘야지 기억이 명확하게 나오면서 재구조화가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새롭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거나 조금 더 포인트 넣고 싶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론서에 넣지를 않고 문풀이나 모국 속에서 사이드라니까 좀 이상하네요. 자, 그동안 다루지 않았던 좀 생소했던 영역들을 다루어 드리려고 해요. 자, 실제 시험에서도 우리가 다 적중할 수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뭐 20% 정도는 생소했던 영역들이 다루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걸 문풀이나 모국 때도 마찬가지로 연습을 좀 해야 될 필요성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영역들에 대해서는 이론 책에다 자꾸 넣으면 책이 자꾸 두꺼워지죠.
그렇다고 나올 가능성이 있냐? 그렇게 보기도 크게 어려워요. 근데 선생님들이 그걸 기본 요소로서 계속 공부를 하게 되면은 양쪽으로 증가를 해서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여기까지가 기본 요소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엔 저희가 어떤 흐름을 보면서 문풀과 모고에서 생소할 수 있는 영역들, 뭐 새롭지만 좀 중요할 수 있는 영역들에 대해서는 그때 다뤄드리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갖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사족이 길어졌는데, 저희가 우리 이제 학원에 있는 교재를 다룰 때 기본적으로 참고를 많이 했던 책들과 제가 봤을 때는 학원에 있는 교재를 봐도 좋지만 별도로 이 책은 좀 갖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책들만 위주로 소개를 드립니다. 자, 지면상 다 실제를 못했고요. 정말 교과서처럼 볼 수 있는 것들, 중립적인 것만 달아봤는데, 일단 책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장 이제 비중이 4분의 1 정도 차지했었던 내용이었었고요. 영양 파트와 조립 파트로 구분이 될 수가 있고, 영양 파트에서 과거에 출제가 가장 많이 되었던 책은 21세기 영양학입니다. 그리고 뭐 한 5년, 6년 전에는 기초 영양학을 봤다고 했던 합격자들도 매우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일단은 21세기 영양학에서 그림 도식들 있죠? 그림을 그대로 뽑아가지고 기출문제에 사용을 많이 했던 때가 한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자꾸 그림 도식을 빼다 보니까 뺄게 제가 봤을 때 많이 소진되어 가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고급 영양학에서 도식들을 많이 빼가지고 옵니다. 올해 문제도 지금 고급 영양학에만 있는 자료를 뺐습니다. 21세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의 21세기를 갖고 계시는 분들 또 책을 사란 말인가 좀 그럴 수는 있는데 고급 영양학은 좀 갖고 계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 뭐 도식이라도 좀 갖고 있다라든지 없는 그림이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설명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 있어요. A 책을 읽으면 이해가 안 되는데 B 책을 읽으면 이해가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2개 정도는 보시고 가십시오. 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생애주기 영양학의 경우는 이현숙 교수님이 쓰셨던 이제 요 책 정도가 있는데, 뭐 완독하셔도 좋겠고, 그게 안 된다면 교재에 적당하게 어느 정도 선에서 좀 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더 중액적이고요. 시간이 된다면 이 책들을 보겠으나 일단 이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교재를 통해서 정리해 나가시면은 되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가 이제 조리학인데, 자.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영양하기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어떤 파트가 어렵다고 얘기를 하냐면 식품과 조리 파트가 어렵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실제 어떤 영양적인 원리가 가미가 되면서 굉장히 알고 보면은 심도 있는 내용으로도 들어가서 봤을 때 내용이 방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부터 잘 봐야 되는데 사실 이거 진짜 참고 도서가 되게 많죠. 너무너무 많은데 그래도 제가 봤을 때 또 식품학이나 조리학 쪽에는 이견도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냥 한 가지 책으로 쭉 공부를 하시고 가시는 게 일단은 편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보고 있는 책이죠. 과학으로 풀어 쓴 식품과 조리 원리이고요. 최근에 개정된 책으로 꼭 이제 보면은 중고 사이트 같은 데서 책 팝니다 이러고 많이 나오잖아요. 되도록이면은 중고 책이어도 개정판을 사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대에 가장 가깝게 나온 거, 무조건 새로 나온 책이 가장 좋은 책이다라고 보시고 골라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2가지를 골라서 가시겠고요. 네, 의상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할 양은 식상할 보단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은 양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3문항밖에 안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저희가 중요한 포인트를 팍팍 잡아서 원리를 핵심적으로 파악하고 간다면 한 번 이해하면 오히려 까먹지 않을 수 있는 파트가 또한 의상활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초수생들 피복 재료학 들어가면 굉장히 힘들어들 하세요. 처음부터 빡세게 느껴지십니다. 피복 재료학이 이제 하드커버로 되어 있는 김선영 교수님의 책이 굉장히 오래된 정말 아주 오래된 책이죠. 이 책을 저희 기본적으로 많이 씁니다. 뭐 이거 말고도 뭐 새로운 신간들이 많이 있기는 한데 일단 이거를 근간으로 해서 저희 교재도 편집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다른 점검서를 깔고 저희 교재를 막 비교해서 보다 보면은 여기는 이렇게 설명했는데 분류 체계가 약간 다르다든지 카테고리가 다르다든지 막 이렇게 헷갈리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일단 한 개 책으로 이 카테고리를 확실하게 잡고요. 가시면서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좀 편리하신 부분들이 있어서 어떤 교재는 저희가 피복지료학으로 갔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문풀이나 모고 때 가면 다른 책들을 좀 가미를 해서 자료를 삽입을 해서 문제를 만들어 드린다든지 이렇게 될 겁니다. 새 의료 관리가 바로 뭐냐 세탁 파트예요. 세탁과 보관이라고 하는 이제 뭐 세탁의 과학이라든지 이런 책들도 있기는 한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까지 내지는 않지 않겠냐. 현재까지 세탁 파트를 봤을 때 새 우류가를 현재 많이 적중을 했던, 많이 이제 시험 문제가 좀 어느 정도 아웃라인이 나왔던 책들이고요. 이 정도 수준에서 세탁을 본다면 크게 무리 없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채택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도 세탁 원리가 처음 보시는 분들은 새 의류 관리도 약간 어렵다고들 하세요. 그래서 요것도 기본서를 많이들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의복 환경학이죠. 피복 환경학. 의복과 건강이라고 하는 책이 이제 있는데 신간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의복과 환경책은 절판이 되었고요. 방통대 책은 이제 옛날 책으로 사라졌고 새롭게 의복과 건강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피복 환경을 볼 때 무난하게 보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시간이 된다. 마찬가지로 기본 요소는 두 가지입니다. 근데 내가 시간이 안 된다면 우리 그냥 교재만 보시고요. 나도 시간이 된다 그러면 더 추가로 보실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순서를 정해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복의 제작 및 선택, 아까 얘기했던 뭐 보정이라든지 활용이라든지 의복의 제작, 그다음에 의상 심리, 그리고 복식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들이 좀 양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특히 요 이제 제작 파트 이제 안 해봤던 학교들 너무 많더라고요. 대학교 때 수업을 들었으면 너무 쉬울 텐데 못 들었다 보니 좀 과학적인 원리가 가미되면서 멘붕이 되는 경우들 많이 있어가지고 일단 강의 이제 올려드렸는데 미니 강의로 보존과 활용을 한 번 더 설명하고 각각 또 질문들 많이 있는 것들 항목들을 좀 카페에 올려주시면 어떤 부분들로 이해가 안 됐는지 기존의 강의를 보시면서 좀 더 질문들이 많았던 항목들이 있으면 또 좀 더 안내 드릴 수 있도록 미니 강의 또한 한 번 더 진행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상심리도 최근에 출제가 됐다 보니까 의상심리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정보서 어차피 두 개밖에 없어요. 의상심리학이라고 강의한 교수님께 있기는 있는데 마찬가지로 그것까지 보기에는 시간이 좀 후달릴 수 있습니다. 일단 교재를 중심으로 보시고 내가 시간이 된다면 의상심리학 책을 또 추가로 보실 수는 있겠죠. 네, 복식 문화, 복식사인데요. 복식사도 책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교재 속에서 어느 정도 아웃라인을 잡아놨는데 그게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신다면은 복식 문화책을 더 선정을 하셔가지고 뭐 시간이 되신다면 또 보시는 거는 뭐 당연히 좋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의사생활이었었고요. 의복의 입체 구성이라는 책을 제작 파트에서 넣어드리긴 했는데 소개를 저희 교재에서 충분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따로 일단은 교재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충분히 이해하시고 이제 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주생활이죠. 이 주생활은 제가 딱 한 권밖에 안 적어드렸습니다. 넓게 보는 주과. 이것도 최근에 나왔던 개정판을 보시는 게 좋으시고요. 정말 교과서처럼 보셔야 되는데 과거에는 앞에 부분이 정말 깨알같이 막 출제가 엄청나게 많이 되었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유효하고요. 뒤에 부분은 최근에 법 개정 제도에 대한 내용들이 개편되어서 올라와 있는데 최근 버전으로 어쨌든 간에 가장 가깝게 올라와져 있는 상황이니까 일단 그거를 근거로 해서 봐두시고 연말에 혹시 법 개정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그걸 저희가 연말에 모고 때 한 번 더 확인해 들어가도록 할 겁니다. 법 개정이 가장 좀 까다로운 부분들이라서 나중에 다뤄볼 수 있도록 이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소비 파트입니다. 소비 파트가 일단 가정 경영에서 일단은 가정관리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냥 정말 교과서처럼 기본적인 가정관리 체계를 보여주는 내용들입니다. 시간관리라든지 가정노동관리라든지 일반적인 내용들을 보는 내용들인데요. 일단 저희 교재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고 내가 추가로도 볼 시간이 되신다면 봐도 좋은 그런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알기 쉬운 가계 경제론이 한 번 출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이거를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몇 년 정도 중요하게 나오다가 좀 뜸하게 또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안 할 수는 없죠. 근데 이 부분이 지금 무차별 곡선이라든지 막 이런 거 나오다 보니까 좀 이렇게 난하고 어려워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거를 수업을 올렸습니다. 일단 그 자료를 보시고요. 제가 또 봤을 때 카페 질문이 많이 올라온다라든지 조금 더 설명 필요하다든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또 미니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단 다 미니 강의들은 1월 안에 제작이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뭐
일단은 예, 질문 올려주시고 또 질문 없으시더라도 제가 판단을 해서 과거에 선생님들께서 좀 힘들었던 내용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조금 더 어떻게 좀 설명이 쉬울 수 있을까, 조금 더 이해가 갈 수 있을까 영어를 좀 더 해봐가지고 이미 강의는 올라와 있지만 한 번 더 복습 겸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할 예정으로 있고요. 소비자 학입니다. 소비자 학이 좀 문제가 되는데 관련 도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소비자와 시장 환경이라고 하는 책을 올려드렸습니다. 좀 내용이 뭐라 그럴까요? 백과사전처럼 다양하게 좀 골고루 실려져 있다 보니까 이거를 일단 추천을 드렸고요.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 소비자학 책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그 학원 교재를 통해서 보셔도 아마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은 한 가지 책을 붙잡고 가시는 게 편리한 부분들이 있어서 교재와 얘네들을 위주로 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이제 가감되는 요소들을 다른 또 소비자학 책을 통해서 또 이제 점검하시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족생활 파트 들어가죠. 공부할 때 어찌 보면 제일 쉽고 재미있는 파트가 가족생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 발달, 자, 아동 발달 책이 있습니다. 자, 인간 발달도 책이 되게 많아요. 조복회 선생님의 인간 발달, 이렇게 두꺼웠던 책, 최근에는 얇게 개정판으로 나오기도 했었고, 굉장히 많은 저서들이 이제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옥분 교수님 책이 조금 이제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제 생각입니다. 좀 보기가 좋더라고요. 편집도 좋고 임용고시를 공부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많은 책들이 있고 만약에 대학교에서 교수님이 수업했던 책이 있다면 그 자료가 사실 제일 좋죠. 눈에 익고 좋은 자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아무 어떤 정보가 없다라고 할 때에는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자, 아동 발달의 이해 노란색으로 좀 포인트 잡아드렸었는데 과거에는 아동 발달의 이론이라는 책을 올려드렸었거든요. 이론도 있고 이해도 있어야 하는데 이해가 좀 내용이 더 많아요. 그래서 한 권을 굳이 사야 된다고 했을 때에는 아동 발달의 이론보다는 아동 발달의 이해가 좀 더 다양하게 많이 들어가 있어서 요거를 좀 보시고 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올려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모 교육 또 마찬가지로 객관식 시절에 출제가 된다라든지 저희가 이제 교류 분석 이론도 살짝 또 최근에도 출제가 되기도 했어서 부모 교육도 이제 어쨌든 가능성 있게 봐야 되는데 난이도가 좀 있는 파트로 느껴지는 게 부모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단 수업 잘 들어보시고요. 예, 어떻게들 보고 계시는지 제가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든지 간에 좀 어려워 보이지만요. 가정과가 그래요.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보면은 가뿐해져요. 마치 처음에는 허들하면은 막 허들의 높이가 막 엄청 높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두 번 보고 세 번 보면은 네 번째 볼 때 가뿐? 내가 이걸 왜 어려워했지? 약간 이럴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자꾸 도전하시면서 어렵다, 아우 힘들어, 포기할까 그러지 마시고 아직 상반기에 있어서 6월 달까지 내가 최대한 모르는 것은 없게 이해까지는 할 수 있게 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가족학 파트인데요. 가족학도 굉장히 책의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골고루 그냥 무난하게 볼 수 있는 책은 가족관계학 책으로 올려드렸었는데 정말 무난하게 볼 수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걸 말고도 그냥 가족학이라는 책도 똑같은 교수님 책으로 굉장히 두꺼운 책도 나와는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이게 뭐라 그럴까요? 전공서를 다 보는 만큼 그게 또 크게 영향가가 있어 보이지도 않는 부분,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갖고 계신 가족학 책이 있다면 특별히 한 권을 추천드릴 만한 것은 없는데 저희가 보통 제일 두꺼운 책을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가족학에 나왔다 싶으면은요 진짜 깊게 후루룩 타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웬만큼 얇은 책에서 간략하게 나온 책 갖고는 소화가 안 될 정도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만약 가족학을 본다 그러면 참고도서 쪽으로 최대한 두꺼운 책을 한 권은 추천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꺼운 책을 보시는데 그걸 다 보시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교재 중심으로 짧고 굵게 훑치고 가시고 내가 조금 더 참고할 만한 내용들을 그렇게 깊숙한 자료를 갖고서 정리를 하시라는 그런 의미로 보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정과 교육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과정님 교육과정 책으로 가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총 3가지 책이 있는데 이현숙 교수님 책은 워낙 고전적이죠. 엄청 두껍습니다. 가정과 교육의 이론과 실제 저희 교재는 옛날에 썼다 보니까 옛날부터 썼던 교재거든요. 저희 교재가 가정과 교육론이 출간되기 전부터 만들었던 교재이다 보니까 기본 교육이 가정과 교육의 이론과 실제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나중에 가정과 교육론과 가정과 수업 방법과 수업 시간이라는 책이 나오게 되면서 내용이 추가가 되어서 교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내가 전공서를 봐야 된다 그러면은 가정과 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굳이 보지 않으셔도 그죠?
있긴 있으면 좋겠죠. 있기는 있는데 참고할 정도, 뭐 헷갈릴 때 한번 보는 정도, 주된 교재가 아니라 주된 교재는 가정과 교육론으로 보시는 게 아무래도 좀 안정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2년 전에는 가정과 수업 반복과 수업 실현에서 몰빵해가지고 문제를 막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그 전까지는 좀 열심히 안 봤었는데 최근에 또 가정과 교육론 문제가 보면은 너무 문제가 많이 나온 거죠. 남은 게 별로 없다 보니까 이제 이쪽에 같이 잠깐 깊숙한 실제 시험 기법, 수업 기법과 관련되어 있는 새로운 트렌드 같은 게 반영되어 있는 이런 자료들 이제 많이 좀 추가가 되어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자, 물론 이 교재 갖고 안 되는 부분들도 조금씩 소량씩 출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교재에 또 다루어져 있고요. 일단 제가 교재부터 하고 이 두 권까지 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살을 붙일 수 있다면 그 다음에 붙일 수 있도록 이제 해 가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면서는 올리지를 못했고요. 예, 지금 혹시 내가 요런 소규모 파트에서 좀 자세하게 공부하고 싶은데 어떤 책을 봐야 될지 모를 것 같으면 학원 교재 뒤에다가 다 참고 도서의 이름들을 적어드렸어요. 그래서 그 도서를 보고 해당하는 파트를 좀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대형 서점에 가시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아서 뭐 주문부터 해가지고 봐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도 있는데 대형 서점에 가셔서 정말 내가 필요한 내용이 충분히 있는지를 좀 보시고 구매하시는 것도 상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바람 쐬러 가셨을 때 직접 책을 보고 구매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저서들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가네요. 자, 이번에는 교과서 확인인데 교과서 문제가 올해도 보니까 곤충, 3D 프린터 같은 내용들이 출제가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미니 강의로 교과서 용어 정리라고 하는 내용들을 좀 실어 드리려고 계획을 1월 달에 이제 올려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자, 지금 보시다시피 다양한 출판사에서 중학교 기술과정 1, 2, 고등학교 기술과정, 천재교과서, 가정과학 천재교과서, 그다음에 실업계 교과서 이렇게 해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업계 교과서의 내용을 보신다라기보다는 전공서에 충분히 실업계 교과서의 내용들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안 되신다면 실업계 교과서를 막 열심히 보시는 시간에 전공서로도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올해 곤충이나 3D 프린터가 나온 걸 보니까 교과서에 나와 있는 설명 그대로 문제가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제는 뽑았어요. 곤충, 3D 프린터. 주제는 뽑았는데 그 내용적인 요소는 더 풍부하게 새롭게 전공 지식으로 재편성을 해서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과서에서 봤더라도 이게 맞나? 순간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같이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한번 해보도록 이제 할 거입니다. 자, 각종 사이트 참고 자료 같은 거 올려드렸었는데요. 참고입니다. 참고. 탁과를 가끔 저희가 임용 문제를 참고하는 경우들이 있지요. 영양이나 의상과가 해당이 되어서 가끔씩 참고를 하는데 의상과는 시험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임용 자체가 없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의상과의 기출문제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양과는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영양과 문제 중에서 다 보실 필요는 없어요. 보니까 매년 영양과의 답을 알려달라고 하는 이제 카페 질문들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너무 좀 깊다? 저희가 가정과로 들어가기에는 좀 깊다 생각이 드는 질문들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속단할 수는 없죠. 자꾸 가정과 문제도 엄청 깊어지고 있다 보니까 속단할 수는 없는데 제가 봤을 때 요 정도까지 제가 응용을 해서 가정과에서 볼만한 내용들은 따로 그러지 아예 그냥 영양과 기출 해설을 좀 만들 거예요. 미니 강의로 마찬가지로 어차피 카페로 질문 받아서 개별적으로 답변 드릴 것 같으면 강의 구성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생각을 했고요. 어쨌든 다 1월 안에 끝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계획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이제부터는 이제 강의 일정을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강의를 들으시든 안 들으시든 어떤 흐름은 이제 이렇게 자습을 하더라도 자기 주도 학습을 하더라도 이렇게 이제 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기도 해서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일단은 저희가 이론을 공부하는 게 첫 번째지요. 초수를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각각의 전공 지식들 파트별로 확인을 하시면서 지식을 파악하시는가 동시에 워낙 방대하다 그랬잖아요. 지식 자체가. 그러면 이 지식의 체계 중에서도 임용고시에서는 어떤 주제들을 다뤄왔었고 어떤 문제 형식으로 물어보고 있는지를 중간중간에 저희 교재 특징은 내용에 이어서 기출문제를 넣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짬뽕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해요. 장단점이 있어요. 자, 기출 해설 강의가 따로 있지요. 서비스 강의로 제공이 될 건데, 기출 해설 강의는 연도마다 되어 있어요. 2001년, 2002년 쭉쭉쭉쭉 해가지고 연도별로 기출 문제를 한번 이제 보는 그런 강의인데, 그것도 어쨌든 전반적인 흐름이 바뀌고 있구나라고 파악하는 부분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수도 있으나, 그러니까 제 판단으로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인간 발달 파트다 그러면은 뭐 프로이드를 봤다, 뭐 피아제를 봤다 그러면 뭐 피아제에 대한 내용이 나온 게 있을 때 바로 임용고시 문제를 그 밑에다 삽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임용고시의 어떤 전공 지식에서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실제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이런 형식으로 이런 깊이를 갖고 출제가 되고 있구나라고 좀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최근 문제인지 옛날 문제까지 보면서 제가 이제 그런 분석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흐름을 좀 잡아놨으니까 그런 거를 이론 공부를 하면서 기본 개념 이해하는 거 기본이고요. 이해하면서도 시험에 나온다면 어떻게 나올 수 있을지, 어떻게 나왔었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족생활을 다 끝냈어요. 다 끝냈으면은 끝내고 나서 뭐 교과서 용어가 어떻게 나오는 것들이 있었었는지 내가 학교 현장에 가면은 어떤 개념들을 가르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 자, 이거 조건은 뭐예요? 전공 지식이 먼저 완비가 되고 나서 교과서 용어 정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전공 정리도 안 됐는데 교과서 용어까지 막 욕심내서 들어가다 보면 막 복잡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뭐 예를 들어서 가족상을 다 들었다, 다 들었고 중간중간 테스트도 있죠. 테스트도 좀 하고 좀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서 이렇게 들어가시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자, 이렇게 상반기에 또 파트를 막 돌려요. 가족 했다가 수비 했다가 을 했다가 막 돌리다 보면은 막 불안해집니다. 가족 하다가 이제 가족을 신나게 했는데 나중에 식파트 가다 보니까 내가 가족이 기억이 날까 안 날까 막 이런 식으로 시간의 흐름이 많죠. 1월부터 6월까지 쭉 이론 공부를 해야 되다 보니까 5월쯤 되면은 2월 달 거 까먹었을까 봐 또 더블로 이렇게 2배수로 공부하시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근데 일단은 뭐 재수생들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많이들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근데 초수생들의 경우는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충실하게 한 번 이해할 때 정확하고 깊게 이해를 하면은 다시 복습할 때 물론 새로 공부하는 것 같고 너무 뭐랄까요, 속상하고 내가 공부한 것 같은데 안 한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자, 공부할 때 깊게, 그리고 테스트가 중간중간 들어가 있죠. 주별 테스트를 꼬박꼬박 하셔서 최소한 암기를 20-30% 정도까지는 하시면서 이론을 구축을 하시면 나중에 문풀 때 재복습을 하시더라도 굉장히 빠르게 재복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론반을 들을 때에도 중객적인 요소, 키워드를 잡고 한번 마무리를 하면은 마찬가지로 문제풀이 때 회복이 굉장히 빠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전반적인 이론 공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역별로 문제를 보게 되지요. 그러면 이제 뭐 마찬가지로 가족생활의 문제풀이가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기 전에, 직강이 됐던 인강이 됐던 문제를 풀기 전에 이제 가족생활 한번 정리를 해보셔야 됩니다. 전공서를 공부를 했던, 교재를 공부를 했던, 단권화를 시키는 게 공부하기는 편리합니다. 그래서 교재를 중심으로 내가 만약 전공서를 봤다 그러면 교재에다가 전공 내용을 다 적어버리는 거죠. 포스트잇을 이용을 하던 그래서 나중에 단권화 시켜가지고 문풀 좀 들어오면 내가 전공서를 막 주저가면서 공부하지 않아도 요 교재 한 권을 들고 예습을 하는 겁니다. 쭉 여기 외우는 거죠. 그리고 문풀을 푸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맞은 문제도 있고 틀린 문제도 있겠죠. 오랜만에 문풀을 보면서 복습했기 때문에 뭐 점수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풀은요, 점수 좋게 기대하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복습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막 예습을 하고 문제를 이제 내가 대비를 해서 공부를 했는데 막상 문제를 풀면은 자, 여러 가지 요소가 나옵니다. 내가 이해했다고 생각했는데 이해가 한 게 아니었네, 오해였네 라고 판단되는 것들이 있고요. 충분히 이해도 했고 했는데 주요 키워드가 안 잡혀서 문장이 어수선한 경우들이 있어요. 세 번째는 이해도 했고 키워드까지 얼추 나왔어. 이렇게 이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분리하면서 자, 어떻게 할까요? 문풀 끝난 다음에
재복습을 하는 거죠. 재복습을 할 때, 자, 이해가 안 됐고 오해가 됐었어. 이런 거는 아예 전공서를 다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 오해가 되는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되죠. 그래서 다시 그 부분의 전공서를 확실하게, 학원 교재보다는 만약 그 부분에 전공서가 있다면 전공서를 확실하게 읽어서 한 번 잘못 이해하면은요, 자꾸 이상의 버릇처럼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게 개선하기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두어 번 계속 반복적으로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확실하게 오해를 개선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고, 두 번째, 이해까지는 했는데 키워드가 좀 덜 잡혔던 거 이제 키워드 땅땅땅 외우시고 가시면 되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분별해서 예, 복습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쭉 돌려주시고 이제 실전 모의고사가 오는 거죠. 이때부터 갑자기 멘붕이 와요. 또 연역별은 울고 짜면서 많이 틀렸어. 뭐 그래도 괜찮아 하면서 이제 푸는데 갑자기 모든 파트가 확 종합해가지고 나와버리니까 난리가 납니다. 반타작도 못하고 막 쓰다가 말고 막 울고 막 여러 가지 경우들이 생겨요. 근데 뭐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습을 하는 거죠. 일단 저희가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1회는 연습 모의고사라 그래서 문풀 문제 때 다뤘던 것들이 있죠. 그중에 오답률이 높았던 것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저희가 연습 모의고사를 하나 만들어 드려요. 그러면은 문풀 때 어차피 복습 한번 하잖아요. 틀렸던 것들도 복습하시고 막 복습하셨던 것들이 내가 다시 맞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요소.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자신감도 좀 붙죠. 틀렸었는데 또 틀렸네 라든지 틀렸는데 이번에 맞았다 라든지 뭐 시간 배분이 어땠다 라든지 뭐 전략이 어땠다 라든지 실수를 했다든지 안 했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처음엔 연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실제 실전으로 이제 연습이 아니라 실전 모의고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실전 모의고사에서는 실전처럼 생소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 20% 정도는 끼게끔 일부러 구성이 되어질 건데 그때 멘탈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잘 풀다가 모르는 게 나왔을 때 빨리 넘겨라. 어떤 항상 마인드 나만 모를까 다 모를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고 과감하게 딴 거 풀 수 있는 것부터 쭉 풀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남을 때 그런 것들 풀어가시는데 의외로 가족이나 이런 경우는 곰곰이 생각하면 답이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문제 속에 답이 있거나 이런 경우도 은근히 많거든요. 그래서 당황하지 말고 빨리빨리 건너뛰고 가는 연습. 근데 연습을 이렇게 해놓고 실전 가서 막상 자, 합격을 해야 된다라는 그 사명감이 올라가면서 안 하던 습관들이 나오는 경우도 또 있어요. 그래서 좀 연습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년의 공부는 이런 흐름을 갖고 저희가 쭉 가면서 이제 1차 시험장에 갈 때까지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는 거죠. 생각보다 1년 금방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력 비축하시면서 이제 1월부터 공부하실 분들은 열심히 또 달리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저희가 한번 이론반 구성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론반 구성,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공 지식에 대한 이해를 합니다. 먼저 전공부터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교과서 이해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공 지식을 하면서 더불어서 기출문제를 더불어서 본다고 말씀을 드렸었지요. 그리고 테스트가 매주 들어가요. 근데 테스트 안 하시고 그냥 넘어가시는 경우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테스트를 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 천지 차이더라고요.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라도 복습을 하루라도 하죠. 복습 하루라도 하고 또 테스트도 하고 틀린 게 있으면 다시 복습도 하고 이게 쌓이면 또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최소 이론반 때 못해도 암기를 20-30%는 해야 된다. 그리고 이해는 되도록이면 거의 다 끝내놔야 된다라고 저희는 목표를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재수나 장수생이다. 나도 근데 올해 또 도전을 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경우라면은 기존에 공부했다 보니 예전에 갖고 있는 문제들도 많이 갖고 계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공 지식을 하시면서 기존에 갖고 있었던 문제풀이 문제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매주 나오는 그런 이제 테스트는 10문항씩 3주 짜리는 3주에 30문항이 나오죠. 적은 문항은 아닙니다. 거기다가 이제 문풀 때 갖고 있었던 자료도 누적된 것들을 한번 풀어보시면 또 엄청나게 연습이 되실 거예요. 자, 어차피 작년 문풀 문제 또 보셔도 생소해요. 또 안 써집니다. 그래서 똑같은 것도 기억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임용고 씨가 되게 신기한 게 정말 1년 내내 땀 흘려서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1차 시험 보고 일주일은 좀 쉬거든요. 너무 머리가 막 멘붕이 오고 막 울고 불고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해서
최소 3, 4일은 쉬어줘야 돼요. 그러면 갑자기 머리가 백지가 돼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나거든요. 그래서 다시 보셔도 크게 문제가 안 되고요. 그리고 서술형 문항에 대해서는 키워드가 충분히 뽑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미리 상반기를 공부하시는 것들도 뭐 괜찮은 방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이제 저희가 올해 강의는 자, 미리 말씀드릴 건데요. 새롭게 이론반 강의를 제작하지를 이렇게 안 씁니다. 작년에 이론반 강의를 그대로 다시 쓸 거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이론 자체가 크게 바뀌진 않아요. 기본 골격은 그대로인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뭐 죄송하죠. 새로 찍어드려서 그래도 기본 틀이 바뀌지 않았지만 새로 찍어드려서 이렇게 가면 좋기는 한데 여러 가지 조건이 좀 저희가 그래서 일단은 기존의 강의를 활용을 하고 대신에 이제 올해 신규 제작하는 강의는 미니 강의라고 해서 일단 새롭게 기출되면서 추가되었던 영역들이 있죠. 이거를 모아서 해설을 해드릴 거예요. 자, 원래 기출 해설 강의가 있습니다. 2021년 토탈 해서 쭉 뽑아내는 기출 해설 강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저희가 이미 임용고시의 공부가 끝난 상태에서 흐름을 좀 보시는 용도로 보는 내용이다 보니까 내용 지식에 대한 설명들이 깊게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어느 정도 이런 흐름으로 나왔고 이렇게 나왔구나 뭐 이런 정도로 쑥 훑고 갈 거고 여기서 미니 강의에서 제작되는 것은 예를 들어 가족 파트에서 나왔던 세계 문항을 한 번 더 자세하게 조금 더 깊게 해설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따로따로 제작이 될 거예요. 2021년 토탈 퉁치는 강의는 따로 있지만 가족은 가족끼리 묻고 주는 주끼리 묻고 이렇게 이제 기출 해설 강의가 조금 더 들어갈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페 질문이 많은 내용이라든지 뭐 현재는 많이 안 올라와 있어도 기존에 많이 올라왔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니 강의를 통해서 이제 좀 더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그런 항목들을 계획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처럼 곤충이나 3D가 나와도 용어는 차용을 하지만 내용은 또 따로 뽑잖아요. 전공 지식에서. 그래서 그런 스타일로 교과서 관련 용어들을 좀 정리해보는 이런 이제 미니 강의들을 제작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직강을 올해 이제 상반기에 안 하다 보니까 상호작용을 해야겠죠. 강의 듣는데 모르는 거 있으시면 질문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카페 모르시는 분들 다음으로 들어가시면 다음 카페에 이름이 가정임용이라고 해주시면 이제 저희 카페가 나옵니다. 이제 요게 주소이고요. 여기로 들어가셔서 등업방을 들어가셔야 그러면은 일단은 수강생에 한해서 실명을 자물쇠로 걸어서 실명 올려주시고 등업 요령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올려주시면 제가 등업을 해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전공 질문 게시판에서 그 질문을 이제 받을 거예요. 그럼 질문을 주시면은 제가 빠르게 답변하는 경우도 있는데 좀 느려지는 경우 있으면 또 기다려주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답변할 수도 있지만 좀 느려지는 경우 마지노선은 어디로 잡은 거냐면은 매주 금요일로 잡았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6시에 이제 그 분량까지를 마감하면서 답변을 다룰 거예요. 제가 좀 시간이 되면 더 빨리도 달아드리는데 혹시 마지노선을 이제 걸게 잡아드리면 질문 올리고 언제 답변 오나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럼 좀 불편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저희가 이제 시간을 잡아놨으니 활용하시고 가시면 되겠고요. 이론반 구성을 좀 보실게요. 저희 이론반 구성을 1, 2, 3로 구성을 해놨고 와는 가족, 주, 소비, 좀 공부하기는 수월했던 파트라고 말씀드렸던 내용들이에요. 3주차 정도씩 되어 있고 한 강의 한 4시간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대략입니다. 대략. 그러면 한 12시간, 12시간, 12시간 정도의 강의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정도 되는 두께의 200~300페이지의 두께를 갖고 있는 교재들이 이제 총 9주 동안 진행이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이제 으르만 2에서는 식생활이 무려 6주가 나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비중이 컸던 거지요. 근데 의상에도 비중이 만만치 않죠. 문제 수는 적은데 공부 분량은 되게 많아요. 사실은 제가 작년에 의상화를 5주로 만들어 놓고 후회를 엄청 했어요. 후달려가지고 6주를 해야 되더라고요. 결국엔 보니까. 그래서 분량적으로는 거의 뭐 비슷할 거다. 초수생들한테 특히 느껴지는 분량은 비슷할 거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한 주당 4시간씩 잡으면은 6, 4, 24, 6, 5, 20, 24시간, 20시간 정도가 이제 할애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교육론하고 교육과정 이제 3주, 이제 한 주 잡아서 저희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작년 같으면 직강에 따라서 순서적으로 이제 상반기, 중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될 텐데, 올해는 작년 기존 강의를 일단은 활용을 하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요거는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는 식을 빨리 들어가고 싶어. 빨리 들어가시면 돼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쩌면 이제 활용하기 나름인 부분들은 있기는 하죠. 그래서 빨리 들어가실 수도 있고, 내가 이 순서를 조절을 하셔서 내가 좋을 때를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니 강의도 어차피 다 1월 안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뭐 수강 기간 끝나기 전에 1월 달에 내가 들었는데 미니 강의 안 올라오면 어떡하나 걱정하시지 않으시게 일단 빠르게 올려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과거의 진도를 올려드렸고요. 제가 이제 가족을 뽑았던 미니 강의는 일단 기출 3개 올려드렸고, 가족 같은 경우는 새로운 내용은 없었어요. 가족 탄력성 같은 경우는 기출이 기존에 안 됐던 내용이긴 하지만 나올 거라고 엄청나게 제가 예상을 했던 내용이다 보니까 크게 생소하지는 않았던 내용들이었었고요. 전반적으로 좀 풀 수 있었다 싶은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교과서 용어 정리를 할 거고요. 제가 현재로서는 가족 자체가 좀 난이도가 높아서 특별하게 질문이 많았다라고 생각되는 내용들은 없어서 아따는 비워놨는데, 혹시 추후라도 있다면은 올려드릴 예정이 있습니다. 자, 조생아 같은 경우에는 좀 못 봤던 내용들이 많이 들어갔었어요. 지속거주라는 어떤 개념이라든지 주거 약자에 대한 유니버설 디자인 같은 내용들이 약간 생소하게 구성된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 넣어드릴 거고요. 뭐 관련되는 내용들 이제 반 정도는 모르는 내용, 반 정도는 아는 내용, 뭐 이렇게 해서 좀 구성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조생활도 따로 구성을 해야 될 거라고 느껴지는 파트가 현재로서는 없어서 일단 비워놨는데, 요청이 생긴다면 이제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려고 할 예정이고요. 소비입니다. 소비도 마찬가지로 기출을 올려드리는데, 기출에서 지금 계획된 진부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주 옛날 컨텐츠로 썼다가 최근에 안 썼던 그 내용들이거든요. 일단 이것도 이제 기출할 때 자세하게 더 설명을 들어갈 예정이고요. 뭐 여타 내용들 지금 기출 A 10번하고 B 11번은 굉장히 좀 안 다뤘던 저희가 그런 내용들이라서 자세하게 다뤄야 될 것 같고요. B의 2번 같은 경우는 워낙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쉽게 다루고 지나갈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가족 주 소비는 공부하기 쉬운 파트라고 말씀하시는 드렸지만, 최근에 와서는 소비가 만만하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알기 쉬운 가계 경제학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지금 가계의 소비 선택 행동이라든지 유망이론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 나오고 있는데, 이게 좀 생각보다 좀 뭐라 그럴까요? 경제학적인 개념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4개가 다 경제학의 개념이 들어가다 보니까 쉽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특히나 소비 파트 할 때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조금 어수선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또 소비할 때 굉장히 혼자 힘들었어요 라는 학생도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들어도 좀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한 번 더 강의를 일단 찍어놨지만 일단 보시고 조금 더 어떻게 쉽게 설명하거나 어떤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강의 구성을 해서 어쨌든 빠르게 올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과서 내용 들어갈 거고요. 또 추가로 요구하시는 게 있다면 봐서 넣을 예정이고요. 그다음 시카고 의지어 내용 굉장히 많이 있고, 지금 뭐 기존의 이제 기출 문제입니다. 여기도 보면은 진짜 식파트가 못 보던 내용들 좀 나왔어요. 동질 이상, 뭐 다형 현상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은 좀 깊게 나왔어요. 정말 유주류에서 좀 깊게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통풍도 사실은 굉장히 깊게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엽산과 비타민 12는 제가 워낙 열심히 찍어놨던 내용들이라서 과거보다는 좀 깊게 이미 치고 들어가면서 공부를 했던 영역들이라 이런 문제를 풀기에는 뭐 어렵지 않았을 것 같은데, 지금 12번, 10번 요 정도의 경우는 상당히 좀 12번 하고 B의 8번의 통풍. 요 2개가 조금 이제 난해했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약간 곤충하고 3D 컴퓨터, 3D 프린터, 요런 내용들까지 해서 교과서 내용이 기입형으로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기출할 때 더 설명을 이제 드릴 예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작년에도 수업해보니까 힘들 수 있는 영역들이 에너지 균형부터 운동과 에너지인데, 이게 수업을 했었고 문풀 모고 때 계속 문제를 다뤄드렸지만, 이게 최근에 제가 계속 추가했던 영역이면서
더 좀 깊게 나올까봐 대비하고 있는 영역이거든요. 조금 어렵게 생각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저희가 더 강의를 한 번 더 진행할 예정이 있고요. 포도당의 2차 능동소송, 연관소송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수업 시간에 짧게 들어는 갔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가정과에서 이걸 낼까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혹시 몰라서 한 번 더 설명은 좀 짧게 좀 다시 한번 좀 들어갈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양이나 의상과 같이 탁과 문제지만 우리 과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 나올 수 있어서 추려가지고 저희가 이제 조금 더 구성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생활 파트. 의생활 파트 문제는 생물에는 굉장히 쉬웠던 문제였었고요. 파포소면은 저희가 소매 원형 활용을 배웠다면 그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였었는데 B의 구가 또 생소했던 영역이었었어요. 작년 문제에 보면 약간 생소한 것들이 이렇게 저희가 기존에 못 봤던 좀 새로운 뭐가 미래적인 느낌이 드는 내용들이 좀 있었었는데 요거 좀 저희가 더 다루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기존에 수업에 나갔던 보정이나 활용, 제작에 대한 내용들인데 뭐 한 번 봤어도 또 어려울 수 있으니 복습하시는 겸 한 번 더 또 어떻게든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한번 또 생각을 하면서 저희도 진행해 볼 예정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과서, 추후 요청 많은 파트들을 추가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 교육과정 교육론에 요거도 뭐 보셨고, 이건 당장 이 이론 자체로 추가할 만한 영역들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볼 건데 어차피 다 저희가 아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B의 3번 같은 경우가 저희가 거의 다루고 있지 않았던 내용들이라 B의 3번 정도로 좀 자세하게 다루고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강의 구성은 그래서 기존의 2020 강의와 2021 미니 강의를 좀 이렇게 토탈하면서 카페를 통해서 상호작용을 하고 질답을 하는 것으로 3반기 강의를 저희가 유지를 하려고 그러고요. 7, 8월 문제풀이 강의 들어가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역별로 공부를 하시고 문제를 풀고 그다음에 복습을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으로 되어 있겠죠. 이때쯤 되면은 이제 코로나가 좀 괜찮아져서 직강이 가능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로 예상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게 대면 접촉이 좀 어렵지 않겠냐라는 예상들이 많이 되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7월 달쯤 돼서도 막 대면 접촉이 가능해져서 직강이 가능하다라면 될 거고요. 그때도 만약에 되지 못한다라고 하면 아쉽게도 인강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순서를 이렇게 8주로 잡았어요. 이제 좀 강약 이런 느낌입니다. 식생활의 비중이 커서 강 들어가고 좀 쉬운 거 2개 들어가고 팍 들어가고 좀 이렇게 들어가면서 휴강을 좀 더 공부할 여지를 좀 두시면서 이제 8주로 진행할 예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주는 문풀에서 저희가 이제 난이도가 있었거나 오답률이 높았거나 했던 것들 모아서 질문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로 들어갈 예정인데, 실제 이런 날짜들은 조금 그때 가서 뭐 조정이 될 수도 있으니 6월 말에 확정을 지어서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진행을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실전처럼 똑같이 들어갈 거예요. 실제 교육학 시간, 점검 시간 지키면서 20분씩 쉬는 시간을 지키면서 저희가 진행을 할 거니까 실수를 줄이고 실전 대비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면서 정리하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긴 시간 동안 1년의 계획을 좀 저희가 객관적인 좀 뭐랄까요, 좀 표준화된 내용을 갖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개별적으로 소화하고 개별적인 계획을 잡는 거는 또 각자의 몫이 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제 얘기가 참고가 되어서 또 한 해도 잘 정리하시고 시작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